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책을 들고 있는데 이게 미래한국 552호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책인데요. 개인이나 나라나 어떤 집단이나 단체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어떤 자기의 역사나 과거를 지키고 보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또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지 비로소 온전한 자기의 어떤 세계를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은 그 미래 한국을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쭉 모아 오시다가 그 책을 이제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윤봉귀 선생님이라고, 일종의 뭐 저희들로 치면 창간 독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이 책을 이제 모으게 된 동기와 또 미래 한국에 대해서 갖고 계신 뭐 관심이나 이렇게 애정 같은 것들을 좀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봉귀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신가요? 예. 예, 대기 청주라고 들었는데 멀리 오셨습니다. 이게 뭐 요새 같이 날씨가 좀 더운 길인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선 오늘 모시고 좀 말씀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미래한국이 지난 6월 15일에 창간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선생님 저희들에게 지금 미래한국 창간호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신문 형태, 그 신문 형태의 이제 매체인데, 이렇게 2002년 6월 15일에 창간을 했습니다. 이게 1호 이렇게 신문인 거죠. 그리고 지금 요게 이제 552호, 가장 최근에, 매체입니다. 발행한 것인데, 형태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갖고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좀 신문과 뭐 잡지, 책이라면 책이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모으시게 된 뭐 계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공무원을 1995년에 정년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 쉬고 있을 때에 중보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김상철 회장님이 그때 중보 기도 모임을 하시면서 서울뿐 아니라 지역에도 중보 기도 모임을 하자 이래서 우리 청주에도 97년 1월 달에 청주 중보 기도 모임 지부를 하시면서 그때 이제 장로님이 내려오시고 또 그때에 마침 춘천 지검장으로 계시던 전영태 장로님이 청주지방 검찰청 검사장으로 오면서 강원도에서 성시화 운동을 하셔가지고 검사장이 직접 그 일에 관여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청주로 오셔서도 성시화 운동을 하면서 김상철 회장님하고도 연결돼서 청주 지부가 생기게 되고 이제 오셔가지고 큰 교회 다니면서 집회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시고 꼭 김상철 회장님도 내려오시고 또 서울 교회 이 목사님도 오셔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여를 하고 중보 기도 모임 이렇게 해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신문 이렇게 2002년도 신문을 발간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제 이름이 없고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내가 관여해서 나도 관여해서 발기인으로 된 신문이다 해서 그것이 애착을 가지고 창간호 한번 모여보자 이렇게 해서 모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관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해서 모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김상철 변호사님을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미담 활동을 하셨습니다. 기도 모임, 기도 모임을 같이 한 거죠. 지금 그분을 기억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좀 하실 수 있나요? 김상철 변호사님 좀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었던가요? 그럼요. 정말 남다른 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존경할 예.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그때부터 벌써 그 중보 기도 모임의 필요성을 알고 지금 우리나라 이런 모든 현실 예. 그때나 이때나 참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될 때이다. 그렇게 해서 이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비전 126 중보 기도 모임을 시작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미래한국이 창간을 할 때는 이제 주주를 뭐 한두 사람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0분의 그 뭐 독자 겸 지원 후원자라 그럴까요? 1000명의 이제 후원자가 중심이 돼서 각각 주주로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 이제 주주 중에 한 분으로 참여를 하신 거네요. 그때 최소가 그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저도 거기 참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독자 겸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신문을 만드시는 분이고 동시에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신문에 그 전에 보면 쭉 발기 나오고 그럴 때 제 이름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게 뭐 여러 매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매체라고 그래서 더 남다른 애착이 좀 있으실 관심도 것 있고. 자, 이제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아무리 내가 이제 참여를 하는 신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매체라는 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진짜 뭐 저같이 뭐 술도 뭐 싸야지 이렇게 그 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리 매체라도 좀 읽을 거리가 있고 안에 내용이 좀 충실해야지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상당히 좀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 15년을 계속 이제 보고 모으시고 했다는 거는 나름대로 그런 어떤 참여를 넘어서 나름대로 이 매체가 그 갖고 있는 어떤 좀 뭐 좋은 점이라 그렇게 관심을 끄는 점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점들이 그렇게 이걸 계속 그 좀 보게 되셨던가요? 뭐 신문이나 이런 그 미래한국 말고도 이런 주간지, 월간 잡지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서도 제가 볼 때는 이 글을 쓰시는 그 분들의 그 정론지라고 할까요? 그 참 시대를 바로 보고서 이런 쓰시는 거 이런 것을 보고서 참 그 저도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해보지만서도 가장 그래도 그 미래한국이 바르게 이렇게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해서 참 그런 게 있는데 뭐 사람들이 다 참 우리 같은 세대 연배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만은 아닐 테지만서도 그래도 이게 그래도 가장 그 잘 시대를 읽어가고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듯한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런 것들도 힘이 되고 이렇게 좀 어떤 기운을 내서 이렇게 책을 만들게 되는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한국을 이제 만들고 있는 편집에 참여하고 있는 저 실무 인력들이나 발행에 이제 관여하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 그렇게 독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지원과 성원이 뭐 큰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미래한국이 상당히 그 어떤 정론의 중심을 지키면서 계속 뚜벅뚜벅 갈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뭐 발기인으로 참여도 해주셨지만 아주 또 저희들이 아주 그 독실한 독자로서 또 저희들을 후원하고 또 지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좀 감사를 드립니다. 뭐 당연히 그런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미래한국 안에 내용 중에서 뭐 특별히 옛날에 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최근에도 좀 기억나는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기억나실 만한 게 있나요? 아니 뭐 전부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바르게 이렇게 해주시고 편집하시는 분들이 참 시대를 바로 읽고 이렇게 참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용들이 전부 다 훌륭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간호를 한번 좀 돌아보면은 조금 보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발행인 그 김상철 변호사님께서 뭐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자 이런 취지로 이제 발간사를 정리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그때 이제 미래한국을 만들 때는 그때 시대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뭔가 여기에서
여론을 좀 바르게 이끌고 사람들의 믿음을 좀 어떤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지를 갖고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참관해서 보면은 그때에 이제 주로 뭐 사회 관심을 반영하는 것도 아닐까라고 싶은데 사설에서 한국 외교의 비전과 과제라고 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아마 그 발행인께서도 특히 그 한국 외교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했다 이런 표시로 읽히게 되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오늘날 지금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의 한국의 위상도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뭐 주변의 여러 열강들 뭐 가까이는 미국, 그 중국, 일본, 뭐 러시아 이런 쪽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정세가 주변 그 정세가 뭐 신문을 창간할 때나 지금은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 더 험난해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갖고 세상을 위협하는 뭐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핵무기를 갖고 이제 뭐 미국을 위협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뭐 이런 정도 단계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그만큼의 세월 뭐 15년이면은 뭐 길다면 길고 그렇게 또 길게 또 짧다면은 뭐 짧은 세월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창간 때 보시던 그때 사회 분위기라 그럴까요? 뭐 그것과 지금의 이제 그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 그럴까? 선생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 뭐 변화나 그럴까 이런 게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전부 상황은 같고 이 변호사님이 시작을 하고 할 때에는 이런 시국에 맞추어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기도로서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 열성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아마 지금도 살아계시다면은 그때 못지않게 오히려 더 이런 지금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앞장서고 모임에 이렇게 주선을 하고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이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참여를 하고 이래가지고 기독교적으로 중보 기도 모임, 기도 모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도 모임이 그런 게 해서 활성화됐으면 또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어려운 게 생각이 될수록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것이 오는 게 아니냐 기도하는 쪽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그런 것이 앞으로도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멀리서 오셨는데 뭐 이게 미래한국 독자라 그럴까요? 뭐 책을 만드는 저희들이나 또 뭐 한 가지 뭐 격려나 부탁의 말씀들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여튼 그 미래한국 신문사에서 그 여러 편집위원들이 참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좋은 것을 그래 바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글을 써주시는데 계속해서 이 해주시면은 이제 독자들 편에서도 많이 읽고 또 미래한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는 잡지로 이렇게 그 참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기대를 갖고 저희들 책을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